자, 부동산법의 비교 정리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 네 번째 시간에서는 도시개발조합하고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비교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으로 와서 조합이 추가로 있죠.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직정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수험생들이 개념을 못 잡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노란색으로 배운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인 재건축 재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사업을 할 때,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자,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자기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환지를 받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이 도시개발조합에게 출자해서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환지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도시개발조합. 그럼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정비법에 보시면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재개발조합도 자, 정비구역 안에 자,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구역이고 정비는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인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다. 우리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조합원들이 하나씩 받으려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다 건물 짓기 때문에 대지 매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전 미개발지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 형태로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는 도시개발조합이고 낡은 노후한 건축물들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줘서 새로운 아파트를 조합원들한테 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인데 자, 지역 직장조합은 뭡니까?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가 모여서 자, 이거는 노후한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한 주택 소유자인데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 집이 없는 세대주가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부터 매입한다. 땅 매입이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에는 여기는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자가 모여서 자기네들이 살 집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하고 주택 건설을 한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 직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도시개발조합이든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자들이 사업하는 건데 지역 직장은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땅을 자금을 일단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대지 매입을 하고 거기다 주택 건설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지 매입 작업이 들어가는 게 지역 직장입니다. 그래서 대지 매입 작업이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역 직장조합은 좀 위험이 크죠. 상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그래서 대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직장. 참고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법에 있는 조합인데 자,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은 어렵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전체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법정된 동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대선 형태로 증가하지 않고 고치는 형태로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리모델링 사업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일단 지역 직장 공부하시고 리모델링 조합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 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자, 돈을 모아서 땅부터 매입하고 땅 매입이 끝난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고치자. 그래서 증가하는 게 없이 고쳐질 때는 대선, 증가하는 게 있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증축 형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면 지역, 같은 직장 내 근로자가 모이면 직장주택조합, 자, 공동주택 소유자가 모여서 자,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합시다 이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지역 직장의 공통점은 여기 설립인가입니다. 자, 등기는 안 합니다. 이거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조합처럼 법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조합부터 만들어 보죠. 같은 지역 내, 자, 이 같은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지역이죠. 충남, 세종시, 대전같이 이렇게 도 단위로 끊는 거죠. 불, 경,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식으로.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을 이렇게 도단위로 묶습니다. 그럼 같은 지역 내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데 현재는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지역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단 들어와서 주택조합 아파트를 받을 때 이 집을 팔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주택 예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 집을 팔 예정이기 때문에 무주택 예정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규약 같은 서류를 만듭니다. 규약. 자, 이게 정관이 아닙니다. 규약입니다. 자,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지 않고 규약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조합이 모집이 되면 조합원들이 모집이 되어서 돈을 걷어가지고 대지 매입을 하고 나서 건설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직장도 비슷합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데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모이는 거죠. 직장이니까. 같은 지역 내 주민이 모이면 지역,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모이면 직장. 그 조건은 같죠.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직장조합 들어가서 규약 같은 서류를 만들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므로 규약을 만든다. 그럼 직장도 자, 돈을 모아서 대지 매입하고 건설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직장조합에서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이 설립인가가 아니라 설립신고입니다. 자, 이거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는 재직증명서 같은 걸 모아가지고 서류상으로 국민주택을 받는 직장조합을 한 개를 더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주택을 받는 직장조합은 주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만 유지하는 서류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만 모이고 85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설립 신고로 간단하게 인가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결론 지역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자,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로 조합 설립을 해서 자, 대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도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직장조합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은 이렇게 무주택이나 85 이하가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 법정된 동의를 받아서 시군구청장한테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이 리모델링은 이게 무주택자가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인데 우리 아파트 전체 주민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해야지만 조합 설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체 주민에 대한 동의입니다.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각동별로 과반수 받으면서 전체 3분의 2, 67% 이상 동의만 나오면 자, 리모델링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추면 시군구청장한테 서류를 내서 설립인가 받습니다. 이것도 등기 안 하기 때문에 규약 같은 거 내시면 되겠죠. 자, 리모델링 종류는 대선 형태로 세대수나 세대면적 증가가 없으면 사용검사 후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형으로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때는 사용검사 받고 15년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숫자가 뭡니까? 세대 면적으로 증가형으로 선택했을 때는 각 세대 면적을 30% 이내까지 증축하는 게 원칙이고 세대수 증가형이면 전체 세대의 15% 이내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자, 리모델링 할 때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자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전체의 3분의 2 각동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내고 리모델링 종류는 대선형이 있고 증축형이 있습니다. 증축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범위 안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 세대수는 15%, 각 세대 면적을 증가형으로 할 때는 30% 이내까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세한 거는 또 우리 본 수업에서 보실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